안녕하세요. 알러브 핸즈온의 이재석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일곱 번째 프로세서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인데 이 동영상부터 오신 분들은 MS 프로세서 마이닝 그 첫 번째 그 RPA 및 프로세서 마이닝의 자동화,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사용 가능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프로세스 어드바이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만들기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프로세스 화면에서 인보이싱 프로세스 보이시죠? 우리가 만들었던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클릭을 해 보십니다. 그러면은 여기 세부 정보 화면으로 이동을 해요. 1번 프로세스 인보이싱 안으로 들어왔죠. 여기에서 대부분의 프로세스 관리 활동에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요 위에 메뉴들도 보이고요. 여기 또 여러 활동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에 보시면요. 이쪽에도 분석이고 이쪽에도 분석이에요. 한글이 둘 다 분석으로 나오는데 이쪽은 애널라이즈, 여기는 애널리틱스예요. 근데 요 2번 있죠. 먼저 이쪽 분석 프로세스를 클릭을 하시면요. 기능 분석,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작업들이 녹화 상태를 보고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것이거든요. 그 명령문의 그 분석 옵션을 사용해서 시작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클릭한 거예요.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세스를 분석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떠요. 거기에서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프로세스 분석 상태 QA 대기 중이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이쪽 밑에 보셔도 상태가 QA 대기 중이죠. 이 상태가 조금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프로세스 분석 상태가 분석하는 중 이렇게 떠요. 세부 정보 창의 프로세스 상태에 봐도 이제 분석하는 중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태에는 분석 상태와 프로세스 이전에 분석된지 여부가 표시가 돼요. 분석할 준비가 된 모든 기록에 대해서 프로세서 수준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녹화 창의 상태에서 찾을 수 있는 기록 상태 요것들 말하는 거예요. 요 상태, 요 기록 상태도 좀 주의해 주세요. 특정 상태의 그 녹화만 분석 대상으로도 고려되거든요. 분석이 끝나면 상태가 분석됨으로 뜹니다. 여기 보면 분석됨으로 뜨죠. 그 녹화 상태를 보시면 각 녹화는 다음 상태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진행 중, 실패, 분석되지 않음, 분석 준비 완료, 분석됨. 잘 됐으면 분석 제목으로 나오겠죠. 그에 뭐 다른 상태들은 실패를 하는 경우에 한 번씩 찾아보세요. 잘 된 경우에는 분석됨으로 뜹니다. 예, 명령 모음에서 분석을 선택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분석이었다면은 이제 이쪽에 왼쪽에 있는 이 분석을 이제 눌러주세요. 이걸 선택하면은 프로세스 및 이제 관련 분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또 한동안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작업을 해요.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프로세서 시각화라고 해서 프로세서 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 맵을 사용하면요. 프로세스를 시각화하고 또 시각화한 것을 우리가 분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방식을 그래픽으로 표시해서 영업 기회가 있는 부분들을 이제 찾아서 통찰력을 얻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인사이트를.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맵을 보려면은 우리가 아까 인보이싱 이쪽에 있었죠. 요거에서 분석을 누르시면 돼요. 그 분석을 눌러서 프로세스 맵 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프로세스 맵 탭이 밑에 있죠. 근데 이게 오른쪽에는 타임 어널리시스가 있는데 이게 작년 거 같아요. 최신 그 원래 빌더 행사를 보니까 이게 요쪽 위에 있죠. 위에 요쪽 점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요런 어떤 그 활동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는데요. 읽다 보시면은 공식 문서를 활동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그 일련의 어떤 작업들을 활동이라고 해요. 이것들을 활동은 사람이 수행하거나 자동화의 경우 기계가 수행할 수도 있어요. 프로세스 맵에서 다른 활동들은 이제 노드로 표시, 이런 것들을 이제 노드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노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활동 간의 전환은 보통 엣지라고 해요. 요걸 엣지, 또 요걸 엣지. 그러니까 엣지, 그리고 요게 노드, 엣지, 노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각 프로세스의 시퀀스에는 시작, 스타트와 엔드, 끝이 있습니다. 조금 제가 한 것은 너무 간단한 것 같아서 공식 문서에서 조금 복잡한 분석 맵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양한 활동 조합 및 변형이 프로세스 맵에 표시가 되어 있죠. 다양합니다. 이렇게 온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프로세스 변형은 프로세스의 처음부터 끝까지 고유한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즉, 프로세스 변형은 시작부터 끝까지 프로세스를 통한 추적과 같은 특정 활동 시퀀서를 말합니다. 각 변형은 적어도 하나의 활동에 다른 변형과 다르고요. 프로세스 맵에서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 추가 매트릭, 뭐 활동 빈도, 처리량, 시간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빈도는 이를 통과하는 뭐 케이스 수분의 뭐 총 녹음 수를 보여주고요. 처리 시간은 케이스의 뭐 그 첫 번째 이벤트와 마지막 이벤트 사이의 시간 이런 걸 알려주고 프로세스를 드릴 다운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또 필터가 있습니다. 변형 선택기를 뭐 선택을 하시면은 하나의 변형 또는 일련의 프로세스 변형을 선택해서 프로세스 맵에서 시각화할 수도 있고요. 녹음 녹화 선택기를 사용하시면 하나의 녹음 녹화 또는 프로세스 맵에서 시각할 수 있는 녹음 녹화 집합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 피트를 사용하시면 특정 기간의 프로세스 시각화를 보실 수도 있고요. 뭐 또한 이제 프로세스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성과 지표도 뭐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여기 스타트가 있고 엔드가 있죠. 여기 이제 엣지가 이렇게 쭉 오는데요. 여기 하나하나를 보면은 빌딩 블럭이라고 해요. 우리 배웠죠, 앞에서. 여기 보시면은 오픈 콘토스 앱에서 앱을 여는 거가 처음에 실행에는 시작하자마자 앱을 열었어요. 콘토스 앱을. 그게 한 13초 걸렸죠.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세 개의 경로로 나눠져요. 변형이 이루어져요. 이쪽으로 오신 분이 이제 활동이 하나가 있었네요. 14.29%. 그리고 이쪽은 두 개의 활동이 28.57. 뭐 이쪽은 4개, 57.14. 이래 보시면은 1과 2와 4 사이에 지금 화살표의 굵기가 달라지죠. 그리고 여기는 7, 100%. 그 7개의 그 지금 그 활동이 있을 때 이렇게 그 레코딩 했는 거가 7개가 있을 때 100%일 때 이 정도 두께예요.
그러니까 많은 쪽으로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1, 2, 4. 역시 점점 두꺼워지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에 색깔이 있어요. 좀 연하죠. 이쪽은 좀 진하고. Add new customer record. 새 고객 뭐 그걸 입력하는 것 같아요. 그 행에다가 그때 이제 34초 걸렸다는 거 이쪽보다 많이 걸렸죠. 많이 걸릴수록 이제 이렇게 진하게 표시되고요. 이쪽은 2.8, 2초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스터머가 체크인 할 때 걸리는 시간이 2초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쭉 따라가면 처음에 콘토스 앱을 연 다음에 이쪽을 가죠. 그런 다음에 커스터머를 찾고요. 11초 걸렸어요. 여기서 이제 작업이 찾은 다음에 이렇게 애드를 해주네요. 이쪽으로 갔고 여기서는 이제 요 두 갈래길에서 요쪽에 검정, 뭐 페이먼트 검정 쪽으로를 많이 갔는데 요쪽 체크인 쪽으로는 뭐 20%인데 이쪽으로 가는 게 여기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체크인이 뭐 2.8% 그런 다음에 엔드로 갖는 분들이 많네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또 합리적인 건지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뭔지 고민을 해서 이걸 줄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프 시각화를 통해서 이제 알아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시간 분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역시 제가 한 건 너무 작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공식 문서에서 조금 복잡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시간 분석에서 KPI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첫 번째 보시면요. 녹음 녹화 횟수가 나와요. 7로 나오죠. 이 프로세스를 분석하기 위해 제출된 동일한 프로세스의 녹음 녹화 수를 표시를 해요. 사용한 녹음 녹화가 많을수록 더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겠죠. 우리는 7 정도인데 뭐 이게 점점점 많아지면은 통찰력을 더 얻기 쉽겠죠. 예를 들어 종종 다른 완료 경로가 있는 프로세스의 녹음 녹화를 몇 개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 7개도 좀 작다고 볼 수 있겠죠. 프로세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변형에 대한 통찰력은 좀 얻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또 4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용자 수죠. 프로세스를 녹화한 사람의 수를 알려주는 거죠. 프로세스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 이상적으로 프로세스가 취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프로세스를 녹화 제출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4명은 좀 적은가요? 많은가요? 그렇다고 이게 또 수천 명 되면은 너무 변형이 많으면은 좀 그것도 골치 아프겠죠. 적절한 숫자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활동수가 나와요. 프로세스에 있는 단계 수를 표시하는 거예요. 활동 몇 단계 만에 시작해서 끝을 냈는지. 프로세스 담당자는 이제 스스로 단계를 정의할 수 있죠. 또 분석을 위해서 녹화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활동하는 걸 정의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프로세스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스크탑의 사용자 활동을 의미 있는 활동 그룹으로 묶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빌딩 그룹을요. 그래서 몇 개의 빌딩 그룹으로 나눠서 이걸 전적으로 관리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인보이스 프로세스에서 활동은 인보이스 열기라든지 아니면은 인보이스 앱에 데이터를 입력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앱 및 인보이스 닫기를 한다든지 그럼 이제 3개 정도가 되는 거고 근데 필요한 것들의 그룹화를 회사별 팀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눠줄 필요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정도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한 거죠. 여기 보시면 또 처리 시간 평균이에요. 프로세서와 관련된 모든 녹화에서 프로세서가 완료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말해요. 처리 시간에 대한 어떤 심층 분석은 프로세서의 병목 현상을 알려준다고 볼 수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몇 초 걸렸나가 어디서 병목이 걸리는지 그건 또 그래프를 보면은 저번 시간에 조금 전에 봤듯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 마이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포인트라고 보면 되는 거죠. 병목을 없애기 위해서 쓸데없는 거 없애기 위한 작업이니까요. 그리고 또 처리 시간, 중앙값이죠. 그 중앙값이니까 이제 프로세스가 완료되는 데 걸리는 가장 빈번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적은 수의 녹화 또는 그 또 단일 녹화가 대부분의 이런 것도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평균 완료 시간이 문제가 되는 또 녹화로 치우쳐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거죠. 이상치 이런 게 있을 때 평균이 또 그쪽으로 확 쏠릴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중간값을 알아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평균이 아닌 가장 빈번한 시간들을 그냥 표시를 해서 살펴보는 또 하나의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변형수죠. 변형수는 사용자가 프로세스를 완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로를 뜯겠냐, 그러니까 가지를 얼마나 많이 쳤냐라는 거죠. 다르게 갔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하는데도 구매 주문을 완료하는데 프로세스가 11단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단계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꼭 7단계가 뭐 맞다 이런 건 아닌 거죠. 또 11단계가 더 너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살펴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시각화 부분을 조금 살펴볼까요? 시각화 부분을 살펴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녹음 녹화별 시간 분포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시간 범위 내에서 녹화된 횟수를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은 평균 시간별 활동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각 활동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시간적 요약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활동을 식별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커스터머를 이제 애드하는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렸네요. 그 다음에 뭐 앱 열고 찾고 뭐 체크인한 시간이 적고요. 그런데 이 밑에 보시면은 평균값이 아니라 여기는 또 중앙값이에요. 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활동을 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 값을 표시하기 때문에 이상치 때문에 뭐 치우치지 않도록, 그래서 활동당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시간을 보는데, 여기 커스터머 애더에는 시간이 거의 뭐 똑같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파인드 고객 찾는 거에서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쪽 평균이 아니라 이제 중앙값에서는 좀 적게 걸리잖아요. 그럼 이쪽에 조금 이상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평균, 중간, 그 시간별 녹화 시간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레코드 하는데 뭐 그 걸린 시간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간별로. 예, 누구가 많고 적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또 이쪽에 오시면 이제 필터가 또 두 개가 있어요. 녹화 이제 어, 날짜죠. 그거 시작과 종료할 때 범위를 지정해서 이렇게 기간별로 다르게 살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레코딩 이름 가지고 뭐 필터링하고 이런 것 같아요. 관심 있는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찾아볼 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분석 툴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세스 어드바이저, MSA 프로세서 마이닝이죠.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전반적으로 좀 천천히 실습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필요한 설명을 드렸는데, 거의 공식 문서에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 문서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최근에 프로세스 어드바이저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 사례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공식 문서 있는 정도에서 이해를 하시는 것도 지금은 좀 벅차하실 수도 있고, 또 RP를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파워 오토메이트
마이크로소프트 데스크탑을 아직 사용 안 하신 입장에서 어드바이저를 이제 하시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드바이저부터 먼저 어느 정도는 한번 보시고 저기 RPA로 넘어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생각 사고를 정리할 때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쪽에 이제 RPA를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있는 버튼 하나하나라든가 그런 어떤 프로세스 정의하기 위한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면은 이걸 어느 때 어떻게 쓸 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조금은 좀 잘 정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우리 팀에서는 다른 사람 어떻게 쓰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고민이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프로세스 마이닝을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일단 먼저 한번 찍어 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은 파워 오토메이터 데스크탑을 한번 정리해서 유튜브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봬요.